예, 안녕하세요. CNA 논술 대치본원의 여성원장입니다. 언택트 시대 실시간 입시 및 교육정보소통회장 줌 설명회입니다. 지난주에 입시와 중3 프로그램 안내드렸고요. 오늘은 중1, 2 프로그램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같은 시간 7월 초등부 프로그램 안내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한 달에 3번 정도 설명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7월에도 7월 11일에 입시와 중3 프로그램, 7월 18일에 중1, 2 프로그램. 많이들 지금 휴가 계획 짜고 계시는데, 7월 25일에 초등부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상반기 내지는 2022년 좀 이렇게 줌으로 계속 안내를 좀 드리고 있었는데요. 요번에 한 3년 만에 오프라인 설명회도 완전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컨 청소에서부터 뭐 좀 청결한 학원 관리를 좀 하고 있고, 대치 같은 경우에는 요번 목요일에 초등 설명회를 굉장히 오랜만에 학원에서 모시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금요일에 이제 예비 중일 초육 친구들하고 이 중등 관련된 학부모 설명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치, 잠원, 뭐 목동 배움터, 뭐 평촌, 동탄, 일산 배움터, 또 전국의 각 배움터마다 오프라인 설명회 일정들을 이제 따로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리고 있어서 요즘 뭐 특히 예비 중일이나 예비 고일들 같은 경우에 워낙 학원 설명회가 좀 많은 시즌이기도 합니다. 예비자가 붙는다는 게 이제 학원에서 많이 신경 쓴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 설명회 있지만 또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구체적인 안내도 직접 이제 뵙고 소통하시고, 특히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많이 보여드렸던 워크북이라든가 또 제가 지난주에 샤론 코치 샤론 TV 라이브 방송 나가가지고 저희 학원들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 초등 독서 전략 자료집하고 그다음 새로 나오는 이제 중등부 설명회 자료집 안내를 좀 드렸는데, 학원에 이제 인쇄가 예쁘게 돼서 비치되어 있으니까 설명회 겸해서 학원 방문하셔서 초등 독서 전략 자료집이나 중등 학부모 설명회 자료집 이렇게 함께 좀 활용하셔도 좋겠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실제 오늘 중1, 2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좀 지난 입시 때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별도로 이제 종로학원 6월 평가원 자료집도 같이 좀 보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채팅창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자료 같이 이제 보내드려서 천천히 좀 따져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드리고 좀 있는데요. 제가 매번 좀 크게 화두로 말씀드리는 게 작년 이제 첫 통합형 수능 체제 하에서 가형, 나형으로 나눠보던 이제 수학이 이제 통합 수능으로 진행이 돼서 수 원투를 기본으로 하고 공통 과목으로 하고 미적, 기하, 확통 중에 선택하는 이런 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2,702명이 이제 수학 100점을 받은 겁니다. 전체 수학 응시생의 0.63% 정도의 친구들이 수학 100점인 셈인데요. 좀 상징적이죠. 전국의 의대 정원이 뭐 3,000명 정도 된다 치면은 수학 100점 받는 친구들이 의대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국어는 작년 수능에서 100점을 받은 친구가 고작 28명입니다. 수십만 명의 학생들 중에서 국어 100점을 받는 친구는 0.01%. 그래서 이게 뭐 작년에만 그런가가 아니라 사실 이제 통합수능 체제 하에서 영어가 1등급인 친구, 영어는 등급제니까 수능 성적표에 등급만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재작년이 좀 쉬워서 5만여 명, 12% 정도가 영어 전국 1등이라고 치면 작년에 이제 2만여 명, 6% 정도가 영어 1등급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어 만점은 2만 7천 명, 수학 만점은 2,700명, 국어 만점은 28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별로 100점 받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들 좀 많이 나누실 텐데요. 특히 이제 제가 입시 파트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수능 국어에서 이제 화작이나 언어와 매체 이렇게 선택과 관련된 고민들도 많이 하시지만, 오히려 이제 공통 과목에 해당되는 독서나 문학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에서 좀 확인해 보시면서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풀어 보셨으면 하는 게, 작년 수능 문제랑 가장 흡사한 문제가 이번 6월 고3들의 이제 모평이라 불리우는 평가원에서 출제한 시험이 될 텐데, EBS에 들어가시면은 기출문제로 이제 6월 평가원 문제
그리고 이제 친절한 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45번까지 이제 80분의 제한 시간을 두고 푸는 1교시 수능 국어에서 이 도표에서 좀 보셔야 될 포인트가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 좀 구분을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공통 과목에 해당되는 1번부터 17번의 독서 영역, 그 다음 18번부터 34번의 문학 영역의 평균 점수, 그리고 화작이냐 언매냐의 선택 과목에 대한 이제 평균 점수 11문제죠. 거꾸로 한번 보시겠어요?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의 화작 평균은 대략 86% 정도의 정답률. 뭐 쉽게 얘기해서 100점 만점에 86점. 언매는 이제 79점 정도. 그래서 언매 문제가 화작 문제보다 좀 더 어렵구나. 실제로 화작에서는 11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45번. 대략 한 63%의 정답률을 보였던 문제인데, 언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 파트에 해당하는 35, 36, 37이 대략 60%대의 정답률을 보였으니까,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화작은 한 문제, 언매는 한 3문제,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80%, 뭐 70%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에서의 정답률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닌데, 문학, 그리고 독서로 들어가 보시면은, 문학 평균은 대략, 78%, 82% 정도, 80% 내외가 되는 셈인데, 독서 평균은 49.9%, 56.6%니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봤을 때 선택 과목보다, 문학보다 독서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빨간 줄 쳐져 있는 14번 문제 굉장히 악명 높은 문제인데, 화작 선택자들 중에서는 14번 문제를 맞춘 학생이 9.5%, 언매 선택자 중에서는 14%. 도대체 어떤 문제길래 침팬치가 찍었어도 20% 정답률은 나와야 되는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에서 9%, 14%대의 이런 엄청나게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걸까? 큰 틀에서는 1번부터 45번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빨리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고3 국어 선생님들이 문학을 먼저 풀고 비문학을 나중에 풀어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보통 이제 비문학 독서에서 이렇게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은 틀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못 푼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14, 15, 16, 17, 이 세트 전체를 못 풀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적어도 중등 과정에서 고3 수능까지 길게 내다보는 흐름이라면 당장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시험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수능 유형의 변화라든가 수능 출제의 어떤 경향 또 고득점을 위한 소위 이제 킬러 문제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을 영어나 수학 같은 과목에서처럼 국어에도 좀 적용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뭐 MBC 상암 유튜브도 그렇고 각종 이제 라방에 나가가지고 많이 드리는 말씀이 건강검진을 많이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다. 학생을 뭐 테스트용으로 해서 뭐 수능 문제든 고1 모의고사 문제든 풀리는 거야 당연히 풀리는 건데 뭐 10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다, 20점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문학과 독서라는 공통 과목에서의 대비가 좀 필요할 텐데 우리 학생들이 예비 중일, 예비 고1 이렇게 사이에 한 3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중등 과정에서 과연 문학과 독서 영역에 대한 균형 잡힌 준비가 되어 있는가. 특히 가장 좀 변별력이 높은 독서 영역을 위한 문학, 비문학에 걸친 독서 과정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월 설명회를 하면은 표본 분석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6월 평가원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9월에 이제 수시 접수 대비를 위한 전년도 입결이라고 얘기되는 통계 자료들이 좀 공개가 되기 때문에 7월 설명회에서 이 자료의 좀 연장선에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1, 중2 프로그램 차례로 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1 팀장님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중1 팀장 송지혜입니다. 지금 2학년들이 내신 기간이고요. 내신 준비하면서 어떤 학교는 이제 고전 소설의 가치, 고전을 읽는 것에 이점, 뭐 영향 이런 것들을 담은 수필을 교과서에서 이제 내신 범위로 다루고 있기도 한데요. 저희 이번에 중1의 7월 과정이 바로 문학으로 세상 읽기 해서 세계 고전 문학을 읽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짤 때
문학을 사실 학기 초에 읽으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이야말로 고전 문학이야말로 더욱더 사회와 심리와 지난번에 철학, 윤리, 뭐 심리, 그다음에 이번 달에 통합사회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문화인류학까지요.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나서 한 번쯤 세상에 대해서 뭐 여러 책을 통해서 그 여러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기회를 가지고서 고전을 읽어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도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요. 어 문학을 중간중간에 이번에도 통일한국 제1고등학교라고 해서 통일을 어 대비하는 우리의 뭐 자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설을 하나 끼워 넣어서요. 그래서 쉽게 가볍게 재미있게 친근하게 그 주제에 대해서 접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지만 고전 문학이라는 이 독서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한다면 훨씬 더 한 주제에 대해서 접해 보는 것 이상의 여러 가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화, 인류학 등등 윤리 이런 것들의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고전 문학을 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원에서 그 토론 수업과 그다음에 토의 수업, 강의만이 아닌 학생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구성주의 학습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전 문학이야말로 정말 그 프로그램의 어 이 요점이나 정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7 월에 굉장히 큰 기대를 이제 하고 준비했는데요. 일단 서양 고전 문학을 읽으면서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인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게 될 건데요. 작품들도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파고드는 심리적인 부분과 윤리, 그다음에 사회학 이런 것들을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골랐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나약하지만 서로는 의지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 안에 선과 악을 조화시키는 길을 찾게 된다. 있고요. 존엄성이라는 인간의 가치가 생산성이라는 지표로 대체될 때 변신이라는 책의 그 주제의식인데요. 일어나는 현상을 살펴보면서 그다음에 사회 속에서의 진정한 나, 운명 세계와 야생, 그다음에 사회의 제도와 그다음에 나의 본성이나 자유 이런 것들이 대립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 야성의 부름이라는 작품에서 살펴보게 되는 고민인데요. 이런 고민들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문학 프로그램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문학이라는 그 장르를 읽고 재미있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아니면 생각 깊은 아이들은 또 자기가 이런 의미를 읽어냈다. 이렇게 독자적인 활동으로 끝내도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겠지만요. CNA 논술이라는 여러 명이 모여서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또 준비된 질문과 그다음에 거기서 뻗어나가는 추가 질문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가장 큰 이점을 얻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르입니다. 고전 소설을 읽으며 일단 그전까지의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재미있는 소설 읽죠. 아몬드 아니면 뭐 페인트 이런 것들을 읽는데요. 그거에 더해서 더 고전 소설이 주는 이점이라고 한다면 문장의 아름다움입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그다음 어떤 인물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그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복선이 뒤에서 결과와 맞물리는 그런 설정, 구성의 어 독특함이나 또 문장 표현 하나하나의 아름다움, 이 어휘가 의미하는 바를 내가 앞에 뒤에 맥락을 살펴보면서 파악하는 그런 어 좀 다양한 독해력이나 문해력을 길러나가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런 줄거리구나를 떠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고전의 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강의와 토의 등의 독후 활동을 통해서요. 8명, 10명이 모여서 그 작품에서 인물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 또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변신 수업에서요. 이따가 변신의 워크북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변신 수업에서는 워크북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먼저 인트로를 사실은 작품 속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인물이 누구냐, 그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무엇이었냐를 낭독부터 선택해서 낭독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마다 뭐 비판에서 끝나면 안 되겠지만요. 비판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작품에서 자신은 그냥 휘리릭 좀 소홀하게 읽어 나갔던 어떠한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이 행동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여동생이 어 오빠가 벌레를 보냈을 때 이 방에 들어가서요. 자기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지 않는 청소, 그다음에 음식을 마련해 주는 행동,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해 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럿이서 말하다 보면 그것도 사실은 여동생이 자신이 집에서 가장 권력이 약했던 상태에서 오빠를 통제할 수 있고 오빠를 도와주고 이끌 수 있는 좀 더 많은 권력을 주게 되는 단계로 들어서면서 굉장히 신나서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친절함이 없다는 건 아닌데, 또 친절함 이외에 다른 의도나 다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읽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더 고차원적인 문학 작품을 처음 읽어 나갈 때, 그다음에 같이 얘기할 때 찾아 나가는 의미를 이제 보면서요.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이후에 독서 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아니면 이 활동, 이 행동을, 이 장면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독서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작품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 어려운 작품이라 해도 저희가 정해 놓고 이걸 선생님이 해석해 주면서 같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요. 책을 안 읽어도 읽은 듯이 해석해 주는 그런 유튜버도 있다던데요. 저도 본 적이 있고요. 근데 그런 해석이 아니라 사실은 그 돗자리를 펼쳐 놓고 아이들에게 말이 나올 때까지 1 분이든 뭐 30 초든 기다리면서 어떤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가를 묻고, 답변을 기다리고, 학생들의 말을 다른 표현으로 정리해 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의 그 생각을 물어보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해석하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 나가는 게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덧대다 보면 2 학년 때, 3 학년 때, 3 학년 때 앵무새 죽이기 같은 책을 읽어 나갈 때에는요. 제가 사실은 칠판에 판서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업에서 진행될 주제를 정리해 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발언 순서를 정해 주고 하는 활동 말고는 제가 끼어들 부분이 없이도, 마치 영상을 찍어 본다면 유튜브처럼 독서를 이제 도와준 도서 안내 프로그램이 될 정도의 수업이 이제 차곡차곡 그 단계별로 이제 좀 더 진행이 돼 갑니다. 3 학년 때에는 이 고전 문학 프로그램을 1 학년 때부터 2 학년 때, 3 학년 때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4 번째로 말씀드린 주체적인 해석, 능동적인 해석, 그다음에 5 번째에 자신도 작품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게 이제 실행되고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활동이든 훈련이 필요할 텐데, 문제풀이의 경우에는 훈련이 굉장히 쉽죠. 그런데 도서를 읽어낸다라는 것에서는 사실 100%가 어디까지인지도 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걸 학생 스스로는 혼자서 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확인받을 길이 별로 없는 상태죠. 그래서 책을 함께 읽는다라는 게 굉장한 이점을 가지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소외나 아니면 니체 철학, 생의지, 이런 실존주의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강사가 필요한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한다거나, 개념과 그다음 소설 속의 장면을 이어서 이런 장면이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걸 필요한 경우 짚어주면서요. 개념은 숙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서의 주제를 토론으로, 글쓰기로 심화하고 적용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완성이 될 텐데요. 네. 이렇게 세계문학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는 각 도서의 특징과 그 주차에 다루게 될 주제, 그리고 워크북이 담고 있는
질문들, 네, 토의 주제, 토론 주제, 글쓰기 주제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차는 오 헨리 단편선을 읽게 될 텐데요. 쉬운 작품으로 시작합니다. 오 헨리 미국의 작가고요. 단편을 여러 가지 지었는데 모든 주제가 똑같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혹은 돈이 많지 않은 젊은 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네, 이렇게 학습 목표는 워크북에서 이제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 학습 목표들을 어떻게 워크북 질문에서는 구체화시키고 있는지도 다음에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랑이나 희생, 이웃 간의 관계, 그다음에 친구, 우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문학적으로도 오헨리의 단편 문학이 주는 반전 효과 이런 것들을 어, 짚어보게 될 텐데요. 네, 여기 있네요. 워크북에서는 구체적인 질문들로요.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해서 추가 질문으로 그것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어떠한 덕목이 우선돼야 되는가? 이건 학생 스스로 순서를 매겨봅니다. 네, 그리고요. 또 작품 속에서 마지막 입세의 그 작품 속에서 범한 씨가 자신을 희생하며 존 씨를 위해서 마지막 입세를 그렸다는 그 행동에 대해서요. 화가 집단으로서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다른 화가 다음 세대의 화가나 다음 세대의 인간이겠죠. 그를 위해서 어, 애정을 보이고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등등의 이야기를 논의할 거고요. 반전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그다음에 역할 갈등이죠. 경찰로서의 역할과 친구로서의 역할 둘 중에서 경찰로서의 역할을 우선시했던 지미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토론해보는 그런 그 글쓰기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했던 그 윤리 철학 과정의 내용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소설 속의 내용을 판단해보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데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주차 지킬 박사와 하이드인데요. 축약본으로 읽을 때와 달리 이제 그 완역본으로 읽을 때의 효과는 지킬 박사 하이드가 굉장히 그 뭔가 범죄 영화나 소설 같은 건조한 문체이면서도 심리 묘사나 그 장면에서 지킬 박사나 하이드가 느끼는 심리를 독자가 유추하게 만드는 그런 추측하게 만드는 그런 서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CNA 논술 출판사의 아로파에서 한 번 더 번역을 시도하기도 할 만큼 이렇게 번역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이중성 그리고 선과 악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그리고 또 그 하이드로서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 되었을 때 그냥 욕망을 충족시키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 자체도 즐겁게 아무 후회 없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지킬 박사가 결국에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통제하는 삶을 어, 택합니다. 삶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택하지만 그쪽을 택하죠. 그러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인간의 의지, 삶이라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성취나 아니면 자아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는 네, 먼저 시대적인 배경부터 설명하면서요. 산업혁명과 경제발전, 문화발전과 함께 젠틀맨, 교양과 도덕을 중시하면서 강요하는, 일면은 강요하는 그러한 빅토리아 시대가 그 사회상이 등장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해 보고요. 또 그때 자신이 억눌러야 하는 충동이나 욕구를 어, 끝까지 억누를 수 있을까? 왜 하이드를 권하는 약을 만들고자 했을까를 묻게 되고요. 그다음에 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드로 살아가기보다
그럴 수 있는데도 지킬로서 죽기를 선택할까?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황폐하게 하는가? 또 마지막으로 지킬 박사에게 하이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등등의 질문과 토론하게 됩니다. 네, 다음 3주차 책은 변신입니다. 변신 심오한 책이고요. 심심치 않게 이 책을 진행하면서 어머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중학교 1학년에게 변신을 얘기할 수 있나요? 읽고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가 집에서 숙제하면서는 머리를 싸쥐고 아, 이해가 안 간다. 너무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하던데 이거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라고 우려를 하십니다. 우려를 표하시는데 앞으로의 그 한국문학 단편도 마찬가지일 테고 하겠지만요. 우리가 교육학에서도 비계라는 얘기를 써서요. 한 스텝 비계는 이제 그 발판을 얘기하잖아요. 사다리 같이. 지금 땅에서 한 단계 올라가고 싶을 때 그 단계를 제공하고 조금 더 도움을 주면서도 더 지금의 사고력이나 독해력보다 더 높은 과제를 부과하면서 그게 달성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달성이 안 될 정도로 다리가 닿지 않을 정도의 높이의 계단을 요구하면 안 되겠지만 그 가능한 정도의 성취 기준을 주면서 제시하면서 그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그리고 완성이 됐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단계까지가 완수가 된다면 어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성장이나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이론인데요. 그것이 바로 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의 아이들이 현대 사회가 돈을 중시하고 가족 간의 관계가 해체되기도 하고 한다는 걸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에서 찾아내면서 '아 이 요소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짚어내는 게 아직 힘겨운 상태인데요. 그걸 집에서 준비해 오고 나서 그다음에는 아까 어떤 그 인물이 보여준 행동이 아쉬웠나 혹은 화가 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면서요. 그걸 모아서 예시들을 찾아서 그 속에서의 의미를 일반화하고 거기에서 다시 작품의 주제를 찾아내는 짚어내는 그런 활동이 수업 내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때 이제 우려를 표하시는 어머님께 아버님께 말씀드리는 점이요. 수업 끝나고 나서도 똑같은 상황이었는지 아이랑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한번 살짝 나눠 보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변신이라는 책을 어 그 '내가 제대로 읽었다.'라는 의외로 '내가 제대로 읽었다.' 그리고 수업 시간 내에서 읽은 아니 물론 읽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시간을 들여서 변신이라는 책이 얇은데요. 얇지만 검은 것은 글씨, 흰 것은 종이 이런 거 이 상태로 오면 안 되고요. 봤다가 아니라 읽었다라는 상태로 왔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했거나 남은 의문이 있었다면 그걸 수업에서 해결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어 놨듯이요. 현신의 전후 상황을 비교해 보고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레고르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찌 보면 가족에게는 가족으로서의 인간성, 가족으로서의 애정, 모든 그 의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다 놔버렸다는 포기했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논의들을 하게 되죠. 다음에서 그 부분에 제시된 구체적인 질문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사람이 벌레로 변한다는 설정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이었을 때조차 벌레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레고르를 가족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생산성과 돈을 중시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가족들이 그레고르를 대하는 태도 외에도 스스로의 삶에서 어떠한 어 문제점을 겪는가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 가족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이 누구의 책임일까? 이러한 죽음이나 소외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등등을 얘기하게 됩니다. 4주차는 야성의 부름인데요. 예, 잭 런던 미국 작가의 책이고요. 어
사실은 문예출판사에서 나오는 고전문학, 서양 고전문학 시리즈로 출판됐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책입니다. 주제의식을 본다면요. 사회 속에서의 개인, 그리고 개인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거를 논의하는 이번 그 과정의 흐름에 맞는 주제입니다. 주인공은 개고요. 개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소설인데요. 문명 세계에서 살던 개가 어 납치가 됩니다. 덩치 크고 일 잘할 것 같아서요. 이때 그 금광 시대예요. 미국과 캐나다의 금광을 막 개척하고 있을 때 그때까지 철도가 없는 상태에서 썰매개가 우편도 배달하고 그다음에 이사 가는 사람들이 썰매개로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용도로 납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서 야생에서 갑자기 강제적으로 살게 되는 개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하는 바도 많고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어떤 주제를 논의하게 되냐면 거기 저택에서 편안하게 덩치 크고 되게 힘세기 때문에요. 개로서는 지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때의 삶과 썰매개로서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얘기하면서요. 지위는 사실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는데 하지만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능동성이나 에너지를 발휘한다는 면에서는요. 아주 그 야생에서의 삶이 훨씬 더 다이내믹합니다. 그때 깨닫게 된 문명의 실체, 문명의 장점과 야생의 장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그런 활동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썰매개 집단의 생존 방식을 약육강식의 방식이거든요. 사회 진화론과 살짝 연결해서 바람직한가, 어떤 점에서는 효과적인가, 어떤 점에서는 또 억압적이거나 부정적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거기 야생을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삶에서 자유, 주체성, 그다음에 만들어진 길은 더 안전할 수 있겠죠. 성공이 보장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 이런 것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서 다시 이제 3주차에 워크북 보면서요. 이러한 수업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책을 읽어오고 나서 아시겠지만 과제를 더 해야 합니다. 책을 읽는 데서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워크북에서 토론 제시문을 읽어오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글을 쓰고 토론하는 활동은 수업 시간 내에 진행이 되겠지만 이 숙제가 미리 선행이 되지 않으면 수업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생각 자체는 해보고 와야 다른 아이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올 경우에는 어머님께 양해 구하고 아버님께 양해 구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미리 알고 이제 수업 준비하실 때에도 어 점검을 초반에는 한 달, 2달 정도는 어머님께서도 아버님께서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도움을 주시거나 그다음에 먼저 한번 소토의를 집에서 가정에서 하고 오는 것도 좋은 점인데요. 반복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신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표현하는 데에서 사고력과 표현력이 같이 성장하게 되는 점이 있어서요. 한번 이런 과정에서는 특히나 어머님, 아버님께서 읽으셨던 책일 거고요. 그래서 집에서 과제 점검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독서 기록표를 쓰면서 사실 저희가 독서록을 작성하는 서평을 작성하는 그 주차도 있긴 합니다만 중학교 그 나이스에 기록하게 되는 독서록을 매주 따로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메모를 했다가 이 나이스에 올라가는 독서록을 기록할 때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이 2학년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이때가 끝나면 선생님들이 이제 업무가 많은 경우가 많아서 학교마다 독서록을 안 받기도 합니다. 지금 6월 말까지가 제출 기한인 학교가 많으니까 확인하시고 이 설명회랑 별개로 독서록 1학년 때 어느 정도 한 학기에 저는 사실 15권 정도가 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에게도 말하고 있는데요. 10권 정도
한 학기에 10권 아니면 이제 2학기 내내 15권 정도는 좀 최소로 맞추고 더 이제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독서록을 내는 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작성해 오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생각 정리한 걸 가지고 또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도와줄까는 배경이나 주제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정리해주는 별도의 읽기 자료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1학년쯤 되면 워크북에는 줄을 막 치고 할 수 있잖아요. 필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나 중심 문장을 줄쳐오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제시문에는 문단당 중심 내용 하나씩을 골라서 줄쳐와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읽으면서 주제를 정리하고 나서요. 어휘 문제로 한자 어휘, 거의 대다수가 한자 어휘인데 척이랑 축적을 사실 구분하지 못하는 성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적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사색에 사는 생각사야. 근데 그 사가 들어가는 다른 단어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한자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헤쳐보는 기회를 삼습니다. 그다음에 어 직업벽, 가족, 소외 같은 말들도 이제 짝짓기로 해서 하는데요. 이번은 거의 대부분 소외 같은 철학이나 사회학에서의 전문어가 어 나오게 되고요. 3 번 이제 한자성어죠. 상식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를 깔고 문제를 이제 낼 때 그냥 출제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평소에 일상에서 채워 나가야 되는 지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일 주일에 5개씩 차곡차곡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스스로 찾아서 써와야 하고요. 그러면서 제시문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골라와야 합니다. 그다음에 잘 읽었니 문제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요. 옮겨 적는 것도 있고요. 1, 2, 3, 4, 5번 중에 고르는 것도 있고요. 이처럼 네, OX 문제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을 읽은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숙지를 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사실 전반적으로 여기서 한 3개 이상 2개 정도 틀려버리면 독서가 제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를 파악해서 나중에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에서 찾아 적어 와야 하는데 기억에 의존해서 대충 이렇게 이랬겠지 써오는 아이들을 좀 주의를 주면서요. 수능 이야기를 아까 원장님께서도 하셨지만 수능에서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는 훈련은 중학생 때부터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읽은 책의 기억을 되살려서 어딘지를 파악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 내용과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일치하는가를 맞춰보는 과정을 계속 이제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부교재를 이용해서 문제풀이도 하고 있지만 자율권리에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가가 기억이 안 될 정도로 독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도서의 표현과 똑같은지 제대로 찾아서 썼는지 이런 것들을 어,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유형으로 7번까지 정도를 책 한 권의 내용을 잘 읽었는지 체크하게 되고요. 이 다음이 스텝이라고 하는 1, 2, 3에서요. 소주제를 골라서 토의를 진행합니다. 가나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 내용을 미리 찾아서 줄치고요. 그 제시문과 문제의 요구사항을 취합해서 학생들이 이 문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아니면 분석이나 내용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적고 그다음에 와서 그걸 토대로 추가 질문을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스텝 2는 여기서는 자본주의와 인간 소외라는 주제에 대해서 비슷한 토의를 진행하고요. 또 하나 주제가 살짝 바뀌어서요. 그다음에 작품의 결말, 그레고르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얘기하면서 한 가족 구성원을
뭐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수단, 나에게 이익을 주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어 기준 이런 여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할 때 인간성을 상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그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다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인간 소외를 좀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는 스텝입니다. 그런 스텝으로 이어지고요. 다음은 편성이 토론해봐인데요. 어, 어떤 주차에는 토의해봐나 활동해봐로 다른 방식의 활동이 진행되기도 합니다만 가능하다면 찬반으로 나뉘어서 의견을 어, 나누면서 겨루면서 그러면서 이쪽과 저쪽의 논증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요. 이번에 토론 주제는 그레고르의 죽음의 원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책임보다 원인이라는 말을 쓴 의도도 있는데 네, 이런 얘기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누구의 책임인가가 비판을 하는 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만약 그 인간 소외가 벌어지고 있다면 혹은 졌다면 어떤 식으로 이를 막을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대안이나 아니면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논의를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네. 이런 활동을 한 다음에 토론과 논술이 같은 주제일 수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화면이 이상한 게 뜨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논술해 보는 책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논술이겠죠. 네, 이런 활동이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네, 이런 활동을 4주에 걸쳐서 다양한 책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비슷하게 네, 아까 말씀드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1학년에서 그 쉬운 책을 비롯해서 이제 어려운 책까지 만약에 이제 7월에 수강을 한다면 먼저 읽고 나서요. 독서 습관 잡고 그다음에 또 생각을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과정에서 봐주시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2학년 안내 바로 해볼까요? 박정민 대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음소거. 네, 슬라이드 화면 예, 잘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중위 팀장 박창명입니다. 2022년 CNA 논술 중위 학부모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7월 워크북은 이제 교과서 소설 다보기 3이 되고요. 이제 지금 중2 학생들이 역시 내신 기간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내신 끝나고 복귀하게 되면은 이제 수업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학습 목표는 중3 그리고 조금 더 연장해서 고1 교과 과정과 연계된 여러 가지 근현대 중단편 작품들을 미리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수록된 작품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교과 과정에서 교과서 국어 시간에 배웠던 문학 분석의 다양한 기준 틀들을 통해서 이 작품들의 어떤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오는 어떤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어떤 복잡한 시대 배경에서 활동하는 어떤 인간 심리의 복잡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 나누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이제 이런 문학이라든가 특히 이제 근현대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독해라든가 아니면 수업 중 발표에 어려움을 표시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이제 제목을 좀 정해놓고 보니까 되게 좀 도발적인 제목이 나왔는데 특히 지금 이제 저희 요 교과서 소설 다보기에서 다루고 있는 중단편 소설들은 중3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고등학교 과정이 되면 더 중요해지죠. 왜냐면은 이제 중1, 중2까지는 교과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그 문학적 분석의 틀을 이제 단계적으로 가르치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난이도가
적합한 작품들이 나오는데 중3 올라가 고등학교 과정으로 가면은 그런 기본적인 분석 틀을 다 숙지했다는 전제 하에 이제 난이도가 조금 이제 상향 조정되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근현대 한국 소설들을 많이 텍스트로 삼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학생들이 그 올라가는 난이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좀 탈락하거나 아니면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이들이 많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좀 정리해 본 그 문제점들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뭐 근현대 소설이라는 걸 떠나서 절대적 독서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긴 텍스트를 이제 독해를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한국 근현대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그 사회 역사적 배경, 일제강점기라든가 해방기라든가 산업발전 시기라든가 민주화운동 시기에 그런 사회 역사적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등장 인물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행동 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하나로 이어지는 거긴 한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자기 일상생활에서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내지는 뭐 마블 영화 같은 그런 상업적 오락 영화라든가 혹은 요게 또 학생들한테서 많이 보이는 그 특징이기도 한데 이제 독서량이라든가 독서의 범위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이제 아동 소설 그거를 기준으로 다른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굉장히 호흡이 짧고 단순 명쾌하고 확실하게 끝을 내주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쉽게 가치 판단을 내리기 힘들어하고 모순된 심리가 나타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이제 문학에서 문학 작품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은 학생 어떤 좀 이 책을 읽었다는 학생들은 이게 읽기는 읽었는데 굉장히 답답했다. 왜냐면은 이 장면에서 이런 서사 과정에서 내가 주인공 같았으면은 어떤 방향으로 행동을 해서 확실하게 나의 이익을 챙겼을 텐데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손해 보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가? 왜 자기가 이익을 보지 못할 거를 알면서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고구마를 먹은 것 같다. 이렇게 감상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그 문학 분석 틀, 뭐 서사 전개 이해라든가 뭐 비유나 상징과 같은 표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또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바깥에 나가서 책을 읽으면서 일상생활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독해를 좀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칠 때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를 잘 맞출 수는 있지만 자기가 읽은 책의 그런 부분을 한번 적용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학생들이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런 이제 근현대 작품들의 주제 의식과 관련해서 역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권선징악류의 단순 명쾌한 서사보다는 뭐 인생의 가치라든가 삶의 목표라든가 죽음에 대한 극복이라든가 이런 추상적 관념에 가까운 주제 의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이제 이 부분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좀 밀접하게 연관해서 생각을 해본다든가 경험을 해본다든가 이런 경험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 2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수능 모의 평가라든가 뭐 이런 거를 치다 보면은 대체로 이런 근현대 소설을 텍스트로 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작품들이 뭐 이제는 중2 후반부, 중3 초반부부터는 우리 아이가 이런 것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그런 좀 기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는 어떤 현실로 다가온 건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여기 제가 적어놓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혼자서 읽게 되면은 뭐 양적으로는 뭐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었다 많이 읽어봤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작품의 어떤 서사 전개 과정이라든가 주제 의식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표현의 예시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했냐라는 점에서 좀 의문점을 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작품을 같이 읽을 때는 좀 이제 적절한 가이드를 옆에 붙여서 그 작품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을 다양하게 논의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근현대 중단편 소설들만 모아놓은 워크북을 만들어서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그 과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1주차에서는 이제
자본주의와 우리의 삶이라는 테마로 조정래 작가의 마술의 손, 양귀재 작가의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들, 그다음에 문순태 작가의 징소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산업화 시대의 어떤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 그리고 인간의 생활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물론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부작용이 있죠. 공동체 질서의 해체라든가 물질 만능주의의 만연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간의 어떤 내면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어떤 등장인물들은 그러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소신을 지키면서 일관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자신의 윤리적 가치를 올곧게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하면서 이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윤리적 가치의 어떤 소중함,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2주차는 이제 시대와 가치관이라는 테마로 정광용 작가의 커피단리, 최만식 작가의 치숙, 유진호 작가의 김강사와 티 교수를 함께 읽습니다. 요 작품들은 이제 시대적 배경이 이제 1주차에서 뒤로 돌아가서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한국 역사가 20세기 들어와서 격변기가 아니었던 순간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사회가 빠르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던 시기죠. 그래서 그 격변기 속에서 시대의 변화 과정과 연관되어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이 작품들의 제목에 대해서 이 제목이 단순히 뭐 주인공의 별명 뭐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작품들은 주인공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평가하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제목에는 이제 주제의식과 관련해서 작가의 적극적인 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인 그 서사 전개와 연계를 해서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을 하면서 이제 풍자와 반어법이라는 그런 문학적 표현 기법들이 이제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업 내용을 총 정리하면서 이 세 작품들에 나왔던 중심 인물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평가해보고 이걸 바탕으로 지식인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공부를 했다는 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과 정보를 더 많이 축적했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이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를 먼저 앞서서 공부한 지식인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인가 혹은 자신을 희생하는 좀 부분이 있더라도 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3주차는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는 테마로 현진건 작가의 할머니의 죽음, 염삼석 작가의 임종,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를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의 죽음이라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관련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삶과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지 한번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들의 어떤 선택이라든가 심리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소재와 관련된 노인 부양 문제, 이 노인 부양 문제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작품에 나와 있는 주제의식 플러스 여러 가지 다양한 외부 제시문을 통해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해서 비교 대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제시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이 가장 바람직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업 전체 내용을 총 정리해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뭐 나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언젠간 찾아오겠지. 그때가 돼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 이런 좀 관념적인 생각을 자주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삶과 죽음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는 그 행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지 유언장을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4주차에는 이제 권력과 개인의 자유라는 테마로 이청준 작가의 건방진 신문파리, 전상국 작가의 우상의 눈물, 윤흥길 작가의 날개 또는 수갑을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시대 상황이 이제 1960, 7, 80년대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급격한 산업화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군부 독재 정권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이 박탈당하는 그런 시대 배경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당대의 시대 상황을 정리를 하면서 권력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제도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청소년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이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를 하면서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을 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에 개인을 끼워 맞추는, 그래서 인간들을 그 개인들을 굉장히 제도의 수능적인 인간으로 길들이게 되는 그런 구조적 모순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을 특히 또 학생들, 지금 또 학생들도 교육을 받는 학생의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 함께 비판해보는 좀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시대 배경이라든가 서사 전개와 연계해서 그 등장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 사회적 구조에 편승해서 적극적인 가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좀 무기력한 포지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개인의 내면은 선의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나 자기도 모르게 간접적으로 그 제도에 부역하는 역할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인물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심 인물들이 서사 전개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포지션이 실제로 사회의 어떤 유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배경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포지션을 지켜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이제 1, 2, 3, 4주차 학습 목표와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요 이제 작품 뒤에 문제풀이곡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요 과제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워크북이 이제 어휘, 독해, 그다음에 생각 나누기, 토론 글쓰기 이렇게 4단계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면은 교과서 소설 다보기에서는 어휘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그 대신에 독해에 해당하는 꼼꼼히 읽기 부분을 좀 분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독해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이 작품을 그 문학과 관련된 기본적 구성 요소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작품을 꼼꼼하게 독해를 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그 여러 가지 문학 분석 틀들을 통해서 작품을 분석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 문학과 관련해서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문제풀이 연습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생각 나누기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주차별 학습 목표와 연계해가지고 이제 챕터별 주제의식과 연계된 다양한 이제 내 외부 제시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문학 작품과 관련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요. 한편으로는 그 작품의 주제의식이라든가 서사 전개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고 그 작가의 주제의식이라든가 등장인물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작품을 비판적으로 독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생각 펼치기 부분에서는 이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완결된 형식의 글로 확장해서 정리하는 연습을 하고, 제가 여기에 이제 필기는 정리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작품 내에 나오는 주제 의식이라든가 어떤 연관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찬반 토론을 하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글쓰기를 할 때는 논술 일변도를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제 문학 작품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독후 활동 및 글쓰기 수행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서 좀 다양한 형식의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실제 그 워크북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식의 내신 연계형 문제를 나오는지 그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 작품의 시점이라든가 서사 전개 구성 방식이라든가 시공간적 배경에 대한 팩트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학 작품의 기본 틀, 시점, 배경, 구성과 같은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숙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작품 내 발췌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요 제시문을 바탕으로 이제 작품의 전후 문맥을 추론해 봤을 때 등장 인물들의 심리를 추론해서 서술형으로 한번 써봐라 해서 학생들의 추론 능력 점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김선배라는 그 소설 내 등장 인물이 전체적인 그 서사 전개, 기승 전결 안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가, 요거를 이제 짧게 주관식으로 한번 적게 하면서 작품의 내용 전개에 따라서 등장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이제 줄거리 파악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문제에서는 일단은 작품에 등장하는 두 중심 인물의 그 특징과 행위에 대해서 비교 대조를 하면서 그 인물들의 성격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뭐 착하다 나쁘다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행동과 어떤 외향 묘사와 대화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제시문에서 보여주는 그 간접적 설명 방식을 통해서 인물의 특징을 정확히 추론해낼 수 있는가, 성격을 잘 분석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그 소설의 기본적인 서사 구성에 맞춰가지고 주요 사건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맞추어서 중심 등장 인물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건 전개 사건이 이제 변화하는 그 흐름에서 어떤 식으로 그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게 되는지 중심 사건을 이렇게 차례대로 쭉 정리하는 그런 이런 형식의 문제들을 풀어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5개 유형의 문제는 내신에서도 굉장히 문학 작품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독서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 수업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제 3시간이라는 수업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문제풀이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독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내신과 관련된 유형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그 구성 개념에 대해서 익히고 이제 내신에 대한 대비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워크북 안에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독해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나면은 이 작품의 주제 의식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이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에서 뭐 인물들의 태도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나의 견해,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작품 속의 등장 인물이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작품의 중심 인물이 하는 선택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3주차 상과 죽음에 대한 그 내용에서 죽음에 대한 여기서는 이제 외부 제시문을 가지고 옵니다. 작품 내의 글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작품의 주제의식과 연계된 여러 사상가들의 외부 제시문을 가지고 와서 먼저 그거를 이제 요약 정리하는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독해를 잘 했는지 점검을 하고 그 중에서 자기가 어떤 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한번 말해보자. 그리고 자기가 생각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죽음 앞에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좀 주제의식 내지는 작품의 결말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할 수 있고 학생들끼리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합니다. 물론 저희 강사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왜냐하면 또 어떤 학생들은 이런 숙제 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해오는데 뭐 이런 학생들도 있죠. 책을 다 정독을 해왔고 그리고 정독한 거를 바탕으로 이 워크북에 숙제를 빼곡하게 적어왔는데 이제 발표할 때 보면은 딱 책에 적혀 있는 부분만 딱 읽고 앉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강사가 어떻게 가이드를 하는지 조용히 살펴본 다음에 자기가 숙제해온 내용이랑 강사가 가이드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다 지우고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너무 큰 논점 일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시간 안배를 해주되 이제 단순히 자기가 숙제에서 적어온 내용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이제 강사가 질문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너의 생각의 근거는 무엇이냐, 뭐 각 제시문들 간의 비교 대조 포인트에는 어떤 게 있느냐,
옆에 있는 친구는 너랑 생각이 다른데 왜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른 포인트가 어딜 것 같냐, 그 친구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의 좀 비판적인 사고를 끝까지 캐내는, 그리고 뭐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즉석에서 학생들끼리 이제 미니 사이즈 토론도 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끝까지 이끌어내서 단락단위 말하기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각 펼치기 부분에서 이제 전체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글쓰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재 학교 이제 국어 문학 관련 수행 평가에서 단순히 뭐 주장하는 글 내지는 자신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이렇게만 나오기보다는 뭐 죽음과 관련된 문학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나도 유언장을 한번 써보자, 내지는 문학 작품의 결말을 바꿔서 써보자, 후속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내지는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내신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작품 내 중심 인물의 시점을 다른 등장 인물로 바꾸었을 때 뭐 서술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상상해서 써보기, 이런 좀 다양한 글쓰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글들의 이제 구성 방식을 좀 익힐 수 있고 완결된 글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글 쓰는 과정에서 역시 작품의 분석 요소와 연계해서 문학적 상상력을 좀 다양하게 글로 전개해 보는 그런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2, 중3 학년이 계속 올라갈수록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독서도 중요하지만 점점 이제 교과 내신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계속 여기 이제 CNA 논술을 다녀야 할지 아니면은 국어 내신을 중점으로 하는 학원으로 좀 옮겨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설명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이 이제 독서, 토론, 논술 학원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3시간 동안 계속 이제 문제풀이만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저희 커리큘럼 선정 도서에 뭐 국어, 역사, 문학, 내신과 관련된 다양한 좀 반영 커리큘럼을 많이 넣고요. 이미 이제 설명회를 여러 번 들어보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3월에 내신 대비 이제 문법 요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겨울 되면은 역사 관련해서 세계사, 한국사 점검하는 그런 파트도 저희가 이제 수업 커리큘럼에 넣고, 이번 이제 7월 워크북처럼 교과서 내에 수록되는 문학 작품을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커리큘럼도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북 내에 이런 문제 구성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이런 다양한 내신과 관련된 문제 유형을 한번 풀어보면서 이제 독서 토론의 경험도 쌓으면서 이런 내신과 연계해서 자신의 역량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설명회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 초등 7월 프로그램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입시와 중3 그리고 중1, 2 프로그램 안내는 7월에도 계속 좀 다음 달 프로그램 잘 준비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학원 설명회도 예정되어 있으니 학원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초등 전략 독서 자료집, 또 중등 학부모 설명회 자료집 비치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메일 주소 확인해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